이번 시간에는 해양 문화와 한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문화는 부산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최근에 인더스트리 4.0에 따라 가지고 한류 문화를 어떻게 하면은 해양 문화와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찾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제가 학술대에 발표한 자료를 활용해 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해양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가 있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바다에 대한 문화적인 영향력이라든지 해양 콘텐츠 선호도 및 만족도에 관련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향후에 해양 및 바다 문화의 발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발전적 대안을 찾는 시사점을 찾는 게 주 목적이고, 해양 문화와 한류 문화의 접점을 찾아가지고 부산이든 인천이든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러한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에 관한 문화를 잘 발전시켜 갖고 BTS라든지 한류 팬덤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음반이라든지 그다음에 드라마, 영화 이런 데 한류 문화를 활용하는 것처럼 해양 문화도 좀 한류로 확장해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킬러 컨텐츠라는 것들을 좀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선 해양 및 한류에 대한 다양한 기존 연구들이 있는데, 기존에는 해양 관광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지, 해양 관광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해양에 따른 관광 축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해양 관광에 관련된 스토리, 이야기는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그리고 콘텐츠 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해양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한류 인식, 한류 소비, 한류 측면에서 관련된 연구와 요즘에는 한류 4.0이라고 해가지고 제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해양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한류 4.0으로 넘어가는 최근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류 4.0 전에는 한류 1.0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류 2.0, 한류 3.0 등 다양한 우리 진화하는 한류를 볼 수가 있는데, 1.0일 때는 2004년도부터 드라마나 배우 중심으로 해갖고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중심으로 해갖고 한류 1.0이 2009년도에 K-팝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류 2.0이 되면서 중앙아시아라든지 유럽까지 이제 확대가 됐고, 10대부터 20대까지 관심을 보이게 됐죠. 한류 3.0은 2011년도부터 유통,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 확대가 되면서 유럽, 미국, 남미 등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대가 됐고,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한류 4.0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실태 자료는 우리 한국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국의 성인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설문 문항에 따라 가지고 1대1 대면 조사법을 리서치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작성한 설문을 이제 통계를 낸 자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 분포 특성을 보시면은 남성이 50% 정도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령대별로는 보면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네요. 10대부터 50대까지. 지역별로 응답자는 서울, 경기가 45.7%로 제일 많고요. 부산이 6.6% 정도의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고, 응답자 중에 바다 관련 종사자라든지 관련 진로에 흥미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흥미 없음 해가지고 이렇게 퍼센티지가 52.4%, 46%,
6%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바다 인근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가 물어봤을 때 78% 정도는 없다. 과거에 뭐 거주했거나 현재 거주한다가 이렇게 나머지 퍼센티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큰 모형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바다에 관한 문화적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바다에 대한 한국의 역사 문화에 따른 영향력 정도, 그 다음에 바다 관련 한국 문화의 전승 중요성, 그 다음 바다 관련 체험 문화의 뭐 전승이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바다 관련 한국 문화 중에 후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요인을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해양 문화 컨텐츠에 관련돼 갖고 가장 자주 접하는 해양 콘텐츠는 뭔지, 바다 관련 문화 콘텐츠 영상에는 어떤 게 있는지, 대표적인 바다 체험 활동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바다 체험 활동에 대한 빈도와 바다 체험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통해 가지고 해양 문화에 대한 선호도와 만족도를 파악하면서 해양 문화 콘텐츠라든지 해양 스포츠 레저 활동 참여의 만족도가 이제 향후에 한류 4.0으로 넘어가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선 이제 해양 문화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해양 문화 지수는 바다의 문화적 영향력과 해양 문화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 해양 문화 체험에 대한 만족도를 평균을 내갖고 해양 문화 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양 문화에 더 발달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18년도 조사 자료에 의하면은 70.6으로 해양 문화 지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답자별로 해양 문화 지수의 특성이나 이제 숫자를 좀 보게 되면은 남성과 여성,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해양 문화 지수의 이제 평균만 좀 보면은 전국이 70.6이고요. 남성이 아주 약간 미미하게 좀 높게 나왔네요. 70.9, 여성이 70.4 평균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령대별로 보면은 30대가 가장 그 해양 문화 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천 쪽이 지역별로 봤을 때 해양 문화 지수가 좀 높고, 그리고 부산이 75로 제일 높게 나왔네요. 다음으로 바다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65.6%가 영향을 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영향을 주었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87.3%로 많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다 관련된 문화 전승의 중요성 했을 때 중요하다가 66.6%고 매우 중요하다 포함해갖고 89%, 거의 90%의 응답자들이 바다 문화의 전승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죠. 바다 관련 체험 및 문화의 전승 가능성에서 봤을 때 우리 문화가 전승될 것이다 봤을 때 다소 전승될 것이다, 많은 부분이 전승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승을 좀 바라는 측면도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중요한 것들을 전승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89.5%가 이런 응답을 보이고 있네요. 다음으로 바다 관련 문화 중 후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자연 환경이 바다에서 중요하고요. 한국의 수산물 및 음식 문화, 해양 문학, 바다와 관련된 문화재, 그 다음 전통적인 채취법, 바다 환경 오염 문제 개선 등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자연 환경이 가장 중요한 후세의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주 접한
바다 관련 콘텐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바다는 TV 시청을 통해 가지고 많이 접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 관람, 그 다음에 아쿠아리움, 컬럼 읽기, 독서, 박물관, 기타 뭐 신문이라든지 스쿠버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바다 관련 문화 콘텐츠를 접하고 있다. 주로 TV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바다 관련 연상을 하는 문화 콘텐츠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바다 하면은 연상되는 문화 콘텐츠로 영화 부분, TV 프로그램, 소설, 인물, 노래를 중심으로 해갖고 파악을 해봤는데, 영화 관련돼 갖고는 바다에 관련된 이미지로 해운대라는 영화 26.4%로 좀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타이타닉, 그리고 명랑, 해적, 조스, 캐리비안 해적, 노인과 바다 등 다양한 영화들이 지금 바다 하면은 연상이 되고 있네요. 노래하면은 수 밤바다가 10.7%로 높게 나왔고, 그 다음이 돌아와요 부산항에, 바다의 왕자, 해변의 여인,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TV 프로그램에는 삼시세끼, 도시어부, 정글의 법칙, 푸른바다의 전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설에는 노인과 바다, 모비딕, 심청전, 거북선, 뭐 이런 소설들을 느끼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바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 장보고, 조오련, 해밍웨이, 그다음 박태환, 최민식, 조용필, 뭐 이런 분들이 생각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대표적인 바다 체험 활동은 어떤 것들을 주로 하는가 봤을 때 해수욕을 가장 많이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관광 및 기분 전환으로 바다 체험 활동을 한다. 해양 관련 축제 및 행사에 참가한다. 해양 생물 채집, 그다음에 신선한 해산물, 수상 레포츠, 크루즈, 이런 순으로 바다 체험 활동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2017년도에 바다를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관광 및 기분 전환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해수욕, 신선한 해산물의 섭취, 이런 순으로 나타났다 얘기하고, 80%의 응답자는 바다를 방문했었네요. 다음으로 해양 문화체험활동 참여 의향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합쳐갖고 64.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다 관련 문화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를 봤을 때 매우 선호한다, 선호한다 이렇게 했을 때 66.1%의 사람들이 바다 관련 문화 콘텐츠를 선호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 문화체험활동 만족도에 대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건강 증진에 관련돼 갖고 만족하는가 응답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응답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휴식에 도움이 된다,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그다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만족하느냐 봤을 때 불만족 요인도 꽤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그 바다 해양 문화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체험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 국내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인식하는 것들에 관련돼 갖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고 확장을 해 가지고 한류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접점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 연구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한류 체험과 해양 문화 체험의 조화로운 문화 생태계가 형성될 필요가 있고, 바다 문화와 한류 문화의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한류 4.0으로의 이행과 우리가 제4차 산업의 필수 요소인 빅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 하면은 뭐 검색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뭐 바다를 검색하는지, 바다에서도 어떤 내용들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는지 빅데이터로 우리가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고, 인공지능을 통해 갖고 효과적인 뭐 바다 콘텐츠를
추천할 수도 있고요. 뭐 사물 인터넷 관련돼 갖고 해양 레포츠라든지 해양 체험 활동하는 데 있어 갖고 뭐 사물 인터넷들은 활용하고 IT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분야. 뭐 사이버 관광, 사이버 해양 체험, 가상 체험, 그 다음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바다에는 직접 안 왔지만 집에서도 실감나게 IT 기술을 활용해갖고 가상 증강현실을 통해갖고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연구도 이제 공대 쪽이라든지 우리 사회과학 쪽하고 접목을 시켜갖고 연구를 한다면 굉장히 재밌는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뭐 이런 실태 분석 조사를 통해 가지고 통계학을 접목시킨 실증 연구를 한다면은 해양 문화에 대한 콘텐츠라든지 해양 문화에 대한 체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독립 변수로 해가지고 해양 문화 체험 만족도를 어떻게 느끼는지 종속 변수 또는 뭐 매개 변수로 써가지고 바다 관련 경험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즘에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지 제4차 산업에서의 그 기계라든지 컴퓨터를 인간이 이기기는 기억력이라든지 연산력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라든지 이야기를 자본으로 만든 이야기 자본,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잘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창의력 그리고 감수성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길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